오늘의 예산 공개해 주세요. 야, 오늘 예산이 784억 원입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명 수목원, 또 동부산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2009년에 기공식을 했어요. 네. 그때 563억이 됐는데 네. 문제는 기공식하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비로 한 220억이 증가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기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증액한 건 처음 봅니다. 하나 저희가 약간 의심스러운 거는 네. 1차 때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 잠깐 그게 틈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미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네. 보상비가 너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47만 원 하던 것이 이제 2차 때 가서 128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단위 좀 면적당. 지금 제가 들으면서 참 기가 차는 게 의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네. 땅을 사가지고 다시 판매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아.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가 네. 판매를 해가지고 어떤 발생했던 수익들, 이익들을 누구한테 갔느냐. 네. 그럼 그런 정보들을 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명 이게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목원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조성을 하는 단계죠. 단계인데 이제 그러게 보기에도 지금 너무 좀 한심한 거예요. 이 나무는 벚나무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생기고 나무가 죽어갈 때 저런 버섯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실제 이 흙을 보시면 흙이 굉장히 점토질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뻗을 수도 없고 또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어쨌든 침출수라든지 가스로부터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대구수목원의 경우에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6m에서 최대 13m까지 흙을 쌓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흙을 쌓게 되면 쓰레기로부터 생길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되었는데 토양의 재질도 좋지 않았지만 복토의 높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또는 가스로부터 위험도 가지고 있고 수목이 생육하는 데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수목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1단계가 252억, 2단계가 24억 그래가지고 합치면 한 280억 가깝게 들어갔는데요. 네. 나무나 이거 관련된 돈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나무가 죽으면 다시 또 심고 다시 또 신고. 이쪽에 이제 공사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조경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 5월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뒤에는 또 다시 또 하자보수 기간 2년인데요. 예. 그 2년 안에 이제 보수를 또 못하면 그 네. 이후에는 또 새롭게 그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들 가지고 재단에 이렇게 복도다 줘야 되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구나. 제가 이거 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아, 예산을 221억 원이나 더 썼는데도 왜 아직 저렇지? 이게 뭐지? 굉장히 좀 분개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 문제점을 쭉 짚어보니까요.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자 그래서 해운대 수목원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인지 부산시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켜보고 그래도 이제 종료가 안 되면 내년도 자연스럽게 막 3월경에 한번 부분 개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지금 뭐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해도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에는 와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뭐 거기서 잔디밭에서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통제를 하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 45%는 이게 밖으로 나온다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59%, 60%. 매립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구간에서 5%가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5%가 나오더라도 순간 대기 중으로 배출될 때는 그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공기가 약 한 29 정도 되니까 공기보다 상당히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로 배출되는 순간 즉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2m 반경 안에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데 화기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가 없어요 원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한참 맡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가스에 이제 중독이 되겠죠. 그러면 위험하죠. 여기서 이제 2% 나왔잖아요. 2%. 네. 그러면 불 붙이면 안 붙네요. 안 붙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찍어주게 붙으면서 안 붙지. 일반적으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붙어도 그래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게 속에 있는 것만 다. 60%라. 최소한 뭐 내어리오는 가스가 여기서 뭐 반경 한 5m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거거든. 사실 이게 위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집을 해서 이놈을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시에서 그냥 뭐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원래. 이 나오는 메탄가스가 사람의 그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아까 뭐 탐방 코스에 거기에도 지면에 진짜 뭐 가스 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뭐 부분 개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뭐 당장 제가 뭐 제 그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제 그때 가서 만약 판단해보고 이게 뭐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 하면은 좀 딜레이를 좀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숲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잘 봤는데요. 사실 1m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들이 키 1m보다 작은 어린이일수록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누울 수도 있는 곳인데 이거 약간 저는 좀 아찔한 느낌이 드는데, 자 부산시의 부분 개장 검토에 대한 얘기 세 분의 의견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부분 개장을 하더라도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허락이 나야 되는데, 일단 침출수와 가스가 나오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분 개장이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쉬운 부분 아니다까지. 네네. 자,
지금 안전성 평가를 가지고 거듭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난지도 사례를 좀 접근 좀 해보는 거 좋지 않겠냐. 예, 어떻습니까? 그게? 근데 지금 이제 난지도 같은 안정화 기간이 설친 지났거든요. 예. 그럼에도 2020년까지예요. 예. 근데 우리보다 더 오래 전에 폐기물 어떤 그 관리가 끝났고 네. 지금 안정화 기간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자연의 천의에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제 맡겨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자연적인 어떤 지유를 가지고 좀 접근해보면서 지금 이제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나무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억새류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로서 지유를 시키는 과정들을 하면서 개장이 가능한 부분들은 함으로해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는 이걸 가지고 좀 더 안정화시키고 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켜보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예.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를 보는데요. 네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왜 그러냐면 정책 실명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를 적어놓는 건데 예, 그렇죠, 있죠. 제가 예. 쭉 지난 공사 시작하면서 쭉 봤는데 이게 그 거의 반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거죠. 아, 이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당혹스러우니까 좀 시간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래도 이게 개장을 문제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아, 같고요. 그렇죠. 네. 시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해운대 수목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784억 원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원님?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 수목원이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됐기 때문에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그 후에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이 있어야 수목원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말 그대로 이행 종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그러니까 그 네.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 이행 종료라는 게 그냥 이게 그냥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뭐 국어를 할 줄 안다면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괜찮아질 때까지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안정화를 얘기잖아요. 안정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쓰레기 말이에요. 매립장 네. 위에 네. 흙을 덮고 조성을 했으니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게 괜찮아질 때까지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다른 걸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이행 종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목원으로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서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이제 이게 사업 승인이 원래 사무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수목원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어느 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네.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네.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수목원 관련 교부세 감액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걸 해운대구청이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침출수나 가스 문제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라 19년 1월 1일부터 이게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서 예. 지금 환경공단이 이것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현재로는 많이 이 안정화가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 반가운 소식이죠. 예, 그 그렇죠. 부분은. 일단은 승인을 받게 득하게 되지 못하면 부산시 마음대로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거고 결국엔 수목원이 못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자연 요건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수목원을 만든다는 게 일반 땅에 하는 것과 다른데 이게 지금 부산시가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흘러오게 됐을까요? 왜 저를 보시나요? 자, 그럼 고개를 좀 돌려볼까요? 네. 이사님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왜 이렇게까지 와 있을까요? 책임 행정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도록 누구 하나 책임져서 없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종사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유명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문제는 일이 팍 퍼지가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이게 내가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네. 관여했던 사람들 다 소명해라. 돈이 뭐 어디 알라 장난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돈이면 저는 보상. 도시공원 일문제가 내년 20년 7월 풀려요. 네.
도시공원을 몇 개라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날려붙여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무리하게 수목원 완공을 부산 시민에게 덥석 약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이 들어요. 자, 그러나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완공도 아니고, 그죠? 예, 제대로 된 수목원이 생기는 것일 테고요. 그죠? 지금이라도 좀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제대로 된 완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이성근 이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 맞죠? 뭐 그렇긴 합니다. 뭐 화내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그럼. 원래 자, 코너 속의 코너. 우리끼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갑자기 만든 건데요.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이 상태로 가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둘째치고 네. 앞으로에 대한 거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아니면 저 관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승인도 못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많아 보인다. 네, 그래서 저는 한편은 이렇네요.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어쨌든 이번엔 우리 이사님께 솔직히 해운대 수목원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오던 시장님 오케이 1번가 이렇게 뭐 정책 공약이 있으면 그걸 풀어내고 하는데 이거 바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시의 예산 집행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이것을 둔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시점에서는 그래서 수목원의 장점을 더 두각시켜서 일의 우선순위 올린다면은 어떤 대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저는 진행이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수목원이 만들어지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대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의견도 하나 그럼 네. 예. 정말 같이. 저는요 잘 돼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잘 안 될지도 몰라라는 이 말 또한 쓰게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잘 돼야 한다로 저는 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예산 추석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가칭 해운대 수목원 예산 784억 원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사실 짐일 수도 있고 활용 점정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 수목원의 정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셔야 돼요, 두 분도 한 줄 평을. 진짜 한 줄이잖아요. 진짜 한 줄이네. TV 보셨어요, 먼저? 아니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자, 어떻게 하시게 두 분은? 밑 빠진 독부터 먼저 막자. 아우, 좋다. 저는 수목원의 이름이 붙게 해주십시오. 야, 다 좋다. 오늘은 다 좋다. 이게 바로 역시 또 미리 와 계시던 고참들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현재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최저생계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약 35억인데요. 이 해운대 수목원이 완공이 지연되면서 사실 아깝게 들어간 그 돈만 봐도 221억이잖아요. 이 돈이면 최저생계 유지비 이거 예산 한 6년치예요. 이 끝으로 이 얘기를 들어 더욱더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아무튼 규모를 떠나서 과연 예산이 가치 있는 곳에 잘 쓰였는지를 분명 부산시에서 많은 반성과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저희 빅벙커가 오늘로 시작한 지 4회째, 즉 한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저 식구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도 한번 칠게요. 예, 일단은 뭐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1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1년 하면은 단명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건가요, 이 프로그램은? 자, 아무튼 서서히 예산 변태가 되어가는 이송숙 의원님과 이미 예산 변태 정창수 소장님과 함께 하겠고요. 자, 오늘은요. 한 분이 또 새로 오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좀 거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 전에 이번 주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어떻게 해서 또 잘 버텨나가실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기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저 박수 보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 빅벙커에 나오게 되셨어요? 일단 빅벙커가 정규 방송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규 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뭐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나오라 해서 네. 제가 나왔는데 네네.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사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수 교육과는 뭐 친분이 있으십니까? 아, 예, 당연히요. 그 저희 당이 되게 어려울 때 예. 이성수 의원님이 유일하게 시원이었었는데 그때 그 소위 말해서 부산의 잡다처럼 이제 우리 야당을 그때는 살려놓으시고 네. 또 제가 부산 시당위원장을 할 때 네.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의원님도 한 말씀 또 답례 한번 해주시죠. 답례. 네, 아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오늘 또 이 질문은 하다 보면 의원님 미리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도 강매당하는 거 아닌가는 윷놀이라면 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백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표현 좋네요. 최대한 솔직한 오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의 예산을 일단 만나봐야죠.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아직 쓰지 않은 예산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470억 원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면 몇백억이에요. 예, 오늘 또한 또 500억에 가까운 큰 돈인데, 자,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을 하기 전에 오늘의 예산에 대한 세 분의 힌트. 부민 캠퍼스, 부민 캠퍼스. 동아대 부민 캠퍼스. 아, 이거 잘 모르겠고요. 소장님. 이번에 시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크다. 지금까지 이런 기차는 없었다. 이게 교통수단이냐 관광수단이냐. 아, 이 의원님이 너무 세게 주셨어요. 힌트가 나왔어요. 너무 크게 나왔어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예산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저런 것도 했군요. 저런 것도 했군요. 대한민국 트렌비로 남구 유치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잘 나오네. 이 무가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전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위에 선이 없는 거. 네, 보셨죠? 네, 오늘의 예산은 바로 트램입니다. 지난 1월 25일이었죠. 한국 최초의 무가선 저상 트램으로 부산 남구의 5, 6도선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민들과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트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사실 트램이라는 게 전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트램이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그 전차가 등장하는데요. 예. 일제시대부터 쭉 있었다가 60년대 후반까지 일제강점기 때부터. 예, 네. 서울, 부산에 좀 있었고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68년까지 예. 있었는데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계속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자동차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일제히 없어져서 이걸 다시 또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뭐 대두가 되고 있고 사실 그 트램이 잘 쓰여지고 있는 뭐 유럽이나 이런 쪽 가보게 되면 부럽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네.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 근데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좀 길게 보지 못했다.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제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시 또 이렇게 도입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 의원님? 네네. 우리 정청주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우리 부산도 1910년부터 해서 68년까지 옛날 트램이죠. 네. 구트램이죠. 예, 저희도 부산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9년에 전주시를 시작해서 울산시, 창원시에서도 예타 통과 후에 트램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실증적인 이제
실험을 하지 않아서 기술적인 문제도 네. 있었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추진이 중단되었지만 최근에 네. 그 트램 운행에 관한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이 트램 그러니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 기반은 마련이 네.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제 트램이 부산에 생긴다. 이 얘기만 들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네. 뭐 생겨서 잘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일단 그런데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잖아요. 예산 얘기 저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숫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경성대 입구부터 이기대 입구까지 1.9km 그 노선에 따라서 네네. 약 470억 원 들여서 여기에만요. 예, 진행되는데 이제 110억 원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비고 나머지 360억이 부산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1km 247억 원, 와. 1m에 2,470만 원, 네. 그리고 1cm에 24만 원입니다. 1cm에 예, 24만 원. 24만 원. 야, 이 깨알 같은 계산 진짜. 계산 해줬어요? 본인이?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죠. 자, 박지호 의원님. 예. 박지호 의원님 드디어 이제 카메라를 받으시겠습니다. 네. 지역구가 남구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큰 역할도 하셨고 네네.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아실 분이신데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도시철도 사용을 위해서 이제 시범 사업 대상지를 이번에 뽑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5.6도선이 당당히 1등을 해서 뽑혔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시범 뭐-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즉 돈을 타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기여하는 거. 국고를 타올 수 있다. 네. 이걸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공약을 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번을 떨어지고 4번 출마할 때 도시철도를 놓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센 거 거셨군요. 일단 지금까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전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경전철의 운영 4년 만에 그 수요 예측과 재원 마련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좀 또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또 그렇죠. 뒷양면이 예, 있기 정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역시 기대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벙커가 부산의 첫 트램 라인인 5.6도선 사업 예정 부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보시죠. 정부에 트램 깔린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부산 세금으로도 이제 짓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거 몰랐네. 부산의 세금으로 얼마 정도 세워질 것 같으세요? 알았더니 110억이면 네. 그 반 정도? 여기 트램 깔리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트램 깔리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 거 그것까지는 몰라요. 앞으로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우리 시와 파트너가 되어서 여기 아주 최신의 기술을 내어가지고 최고의 이 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이라고. 그동안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 했을 때 이제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자기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이제 저희 기술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연구 개발의 단계를 보면은 이 실용화까지 실증 사업까지가 원래 연구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을 마련하기 위한. 네, 실증 사업을 하는 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거죠. 연구 개발한 거를. 여기서 나도 어이? 테스트네? 라고 이렇게 알았어. 실증. 그래서, 실증. 네. 트램이 설치됐을 때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나요? 주변 유동인구나 그 주민등록인구 그런 거로 대략적으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경제성을 분석해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네.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빚이 잘 나온다고 해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지금 뭐 제안서 단계에서는 믿을 요소가 안 돼서. 문화유관,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있고 조금 더 가면 정도가 인구밀 정거장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가 비용 문제 관련해서 협소한 도로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km 끝나면 거의 의미 없는 이제 트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제 고치고치 뭐 이래 따지면 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아니, 저희가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예요. 예산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빅벙커 방송 최초로요 원래 예산이 바뀝니다. 2조 7천억입니다. 이야, 빅벙커에서 다른 예산 중에 이제 최고액입니다.